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네,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어떠셨나요? 시장이 만만치가 않은데 힘드시죠? 주식하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박민수한테 1번 누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시장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종목 얘기보다 일단 오늘 마감된 이번 주 시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말씀드려봐야 뭐 오픈해봐야 아는 거니까 간단하게 요약하고 다음 주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보시면은 출발은 괜찮았는데 6일날 장이 어제였죠. 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한번 크게 맞았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낙폭이 있었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코스피 차트인데요. 올라가다가 여기를 돌파할 뻔했죠. 2500 다시 한번 돌파할 뻔했는데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비슷합니다. 코스피는 이랬고요. 코스닥 보시면은 네, 일봉인데 그래도 코스닥은 좀 났었죠. 여기 잠깐 빠지긴 했었지만 워낙 2차 전지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매기가 완전히 집중이 되면서 강하게 밀어붙였죠. 큰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총 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다지 영향을 안 받았는데 코스피 쪽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았죠. 어떤 이슈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사우디 등 오펙 플러스. 오펙 플러스에 누가 들어가죠?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하루 116만 배럴 자발적 감산, 시장 안정 위한 결정. 여기에는 흑막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유럽의 목줄을 재기 위해 유가를 계속 올라가길 원했습니다. 근데 올겨울이 별로 춥지가 않았었죠. 그래서 낭패를 봤는데 이번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합작을 해서 그렇게 미국이 올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감산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갔었죠.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여러분,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연준에서 가열차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했는데 유가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럼 연준은 그동안 한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행진이 계속될 거라고 보고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뭘까요? 아직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행진이 멈추지 않는다면 시장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이면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중국의 오프닝, 뭐 이런 리오프닝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도 계속 이슈들이 나올 텐데 미국이나 중국의 경기 지표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는 걸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사가 나왔죠. 유가가 100달러가 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인도.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죠. 에너지 수요 7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죠. 두바이 이후. 기름값이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설령 미국이 경기 침체나 아니면 뭐 경기 확장 그런 국면에서 연착륙을 한다 그러면 금리를 조금씩 낮춰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유가가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 한국은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유가와 우리나라의 연관관계는 굉장히 큽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유가가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경기가 영착륙을 하는 모습이 나와야지만 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최근 시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도 나도 2차 전지 엮어서 올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에코프로의 거래대금 비중이 줄었어요. 무슨 얘기죠? 시장의 관심이 이제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다른 섹터로 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디가 될까요? 거기가?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AACR이 암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한테 굉장히 큰 이벤트죠. 제약바이오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빠졌죠. 많이 싸졌습니다. 암학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리 좀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2차 전지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너무 많이 올랐죠. 너무 확산이 됐고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시장에서. 근데 거래대금 비중이 줄었다고 나왔어요. 돈들이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딜까요? 제약바이오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후반 제약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2차 전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분산이 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게 모습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의 거래대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모든 섹터, 모든 업종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가 2차 전지의 매개를 이어서 가야 됩니다. 2차 전지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주식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어받을 섹터, 다음에 이어받을 종목, 2차 전지 후발 주자들도 갈 거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 낙폭이 컸던 것들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나 유가 차트 같은 걸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WTI 차트입니다. 보이시나요?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좀 크게 볼까요? 이거는 주봉입니다. 쌍봉을 찍고 계속 빠졌습니다. 아직은 이 70달러 언더에서 살짝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크게 보면은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면 어떻게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죠.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림입니다. 코로나 때 한번 쭉 빠졌었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 왔죠. 8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차트로 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판단에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요게 일봉이죠. 최근에 좀 빠졌죠. 다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400원대 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400원 위에 갔다가 내려오고 있죠. 1,200원대까지 갔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완만해질 것 같으니까 달러에서 돈이 빠져서 신흥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좀 왔죠. 근데 이 밑으로는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1,300원 지지가 되고 있죠. 주봉 볼까요? 파동이 한번 나오고 빠졌죠. 이게 만약에 주식이라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 달러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같이 가파르게 가지는 않겠지만 아직은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거꾸로 원하는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겠죠? 월봉으로 볼까요? 보이시나요? 차트를 보더라도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저 위로 슈팅 나서 1,500원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1,400원대 위에서 1,400원 사이 박스를 움직이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미국이 고용이라든지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당분간 금리를 올릴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올라가는 폭은 적겠지만 예전같이 자이언트 스텝을 하진 않겠지만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지금 한가에 얘기하고 있는 금리 인하는 내년이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장은 당분간 유가, 환율, 금리 이런 부분이 크게 좌우를 할 것이고 우리나라 시장은 더군다나 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75%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유가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실 때 항상 환율과 유가, 미국 금리 동향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에 거래되는 비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돈은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가 될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이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11일 날은 화요일입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그램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주가가 급등한 만큼 숫자가 나올지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거의 어닝 쇼크였어. 그렇죠? 근데 주가는 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 두 종목의 실적이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수요일은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과연 연준 위원들은 향후 금리 동향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인플레가 지속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4일날은 뭐가 있느냐. 드디어 미국 암학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13일날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 이후 14일은 소매 판매도 나옵니다. 미국에.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상태에 있는지, 연착륙이 가능한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11일날 에코프로그램 실적 발표와 함께 금통위가 열립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금리 차가 한 1.5% 정도 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부동산 쪽 문제가 좀 심각하고 그리고 물가가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고공행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로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와의 차이를 생각한다면 올려야 되겠지만은 환율을.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대 정도에서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추가로 강하게 올리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 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도 저 박민수가 특급 정보를 갖고 올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1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시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1번 누르시면 제가 추가적인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였습니다.